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될만한 종목 5가지를 선정해 그 가운데 탑픽주 최고의 종목 하나를 선정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증시 탑5의 최리나입니다. 오늘은 출발 증시 와이드 아침 방송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건설주 특집으로 약 한 30분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란 핵협상 타결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수혜주로서 건설주의 상승세가 오늘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건설주의 금리 인하 이후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건설주 5가지를 일단 선정을 해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도 잠시 후 마지막 부분에 공개가 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이후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짝 아침에 건설주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건설주 얘기를 본격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3월 30일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해 주신 종목 3가지가 모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상승 초입에 동부증권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났고요. 종근당 한스바이오메드는 지금 10% 이상, 15%에 가까운 수익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오늘도 컨디션 좋으시죠? 네,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AS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네.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5가지가 있었는데, 네. 5가지 모두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동부증권이 가장 크게 이제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증권, 증권주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고, 현재 기관에서 이제 동부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동부증권 역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률 단기로 한 5% 정도 때까지 추가 수익률을 일단 예상을 하고 목표 주가는 단기 5% 정도의 목표 수익을 공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가슴 보형물 쪽에서의 어떤 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진피 조직 쪽도 역시 가슴 성형 쪽에 포괄적으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진피 조직과 관련해서 한스바이오메드가 향후에 또 한 번의 성장성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대에서 본다면 수익률 같은 경우에 향후 한 20%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일단 목표로 한스바이오메드 현재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근당이라는 기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인데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급등세가 좀 시연되고 나서 오늘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자회사인 경보제약에 대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그 날 저녁에 경보제약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함께 종근당 역시도 주가 흐름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관대에서는 이제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눌림목 과정에서 한 7만 원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종근당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보시는 예리한 눈 전문가로서 깊이도 갖고 계시지만 운도 따르고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미리 또 어느 정도의 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황민영 멘토님 제 옆에 든든하게 모셔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건설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황민영 멘토가 추려온 건설주 5개 종목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아침 출발 증시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일단 나왔던 종목, 새롭진 않으시죠? 현대건설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일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산업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세 번째 종목은 GS건설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대림산업,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이 가장 긴 삼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지만 건설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를 왜 이렇게 5가지나 꼽아주셨고 지금 이 시점에 왜 건설주를 봐야 좋을지 궁금한데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종목이 설사 다 좋다 한들 왜 건설주냐에 대한 답은 필요하거든요. 네. 이란 핵협상 타결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본다면 이란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1대1로에 대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내 쪽에서 본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내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하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현재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인식이 결국은 대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런 수요 증가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제 뭐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리도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택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좀 급격하게 이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해외 쪽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 대한 어떤 핵협상 타결 문제가 결국은 주가에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올라가는 길이 좀 막혀 있었던 건설업종이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이제 보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뭐 국내 쪽에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해외 쪽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물량 자체는 사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총괄적인 현황인데요. 2015년 현재 동향과 2014년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현재 증감률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수주가 트일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그동안 주가가 이제 막혀있던 건설주들의 새로운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이런 모멘텀들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 내부적으로는 괜찮았었는데 해외가 막혀있던 부분이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로 뻥 뚫렸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매수 적기에 와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실적 1위 건설업체. 어닝 시즌이 이제 곧이잖아요. 실적이 가장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시공 능력 평가로 봤을 때 1위 기업이었는데 네. 이 업체가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 이제 지난해 좀 추월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시공 능력 쪽에서는 이제 좀 밀렸습니다, 위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공 능력 평가보다는 이제 사실 실적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실적으로 본다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건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달성했던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이고요. 그리고 1인당으로 봤을 땐 영업이익이 유일하게 또 1억 원을 달성한 기업이 또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쪽과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회사 쪽에서 본다면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도 해외 쪽에서 꾸준하게 수주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탑픽 종목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과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수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건설사 대비했을 때 뭐 탑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건설주가 해외 쪽에서 많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해외 쪽의 수주가 좀 잘 되려면 아무래도 건설하면 우리가 중동 쪽을 생각하게 되고 또 중동하면 유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네. 중동 지역 쪽에서 우리가 그 오일머니를 이제 통해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많이 커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수주 자체도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결국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에게 수주를 주는 그 돈 자체가 네. 오일머니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막히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 자체가 어떻게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유가 하락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쪽에 진출이 막혀있던 기업들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는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 않고 일단 이란 핵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오히려 등에 업었다 하셨습니다. 현대건설 실적이 가장 좋은 업체로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네, 탑2 건설주 가운데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라고 했네요. 네, 국내 주택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산업은 다른 건설업체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쪽에 한정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럼 기업이고요. 해외 쪽은 아예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국내 쪽이 거의 이제 다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란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상관이 없네요. 네,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건설업체들이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네. 현대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이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모멘텀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 추이를 이어오고 있는 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금리 인하가 결국은 국내 건설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 그 정책이 가장 맞게 떨어지는, 그래서 그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이 바로 현대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와 상관없이 나홀로 잘 올 수 있었던.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봄철이죠. 봄철도 결국은 이사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산업을 좀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적용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산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주가 흐름도 지금 신고가 56,000, 58,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언뜻 얘기 듣기로는 뭐 유가 시끌시끌할 때 건설주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져서 약간 정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은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도 현대산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 봐요. 아까 1위는 현대 건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건설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대산업보다 현대건설 쪽이 실적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유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를 보게 되면요,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세월호 여파 때문에 국내 내수 소비도 침체가 많이 됐었고요.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거의 끝무렵부터 올해 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산업은 국내 주택만 100%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건설주 가운데 이 부분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탑3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세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해외 건설 수주 1위라고 되어 있네요. GS건설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뉴스가 났었었죠. 뭐 2014년이었나요? 실적이 흑자였다고 했다가 뭐 또 적자로 정정하는 바람에 소동이 났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미지, 신뢰도 측면에서는 GS건설하면 좀 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슈가 바로 이거였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GS건설의 2012년도 그 재무제표를 보고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그에 따른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업을 이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타격 문제가 나왔고요. 과거의 수주 이력으로 봤을 때 이란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발생됐던 기업이 바로 또 GS건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종목들을 뽑아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그 수주 동향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수주를 달성했던 기업이 바로 GS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가장 또 높고,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을 때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GS건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꼽은 거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 건설 수주 1위, 이건 그야말로 뭐 수주량, 수주액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GS건설한테 한번 크게 당한 이유는, 실적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안 좋아졌던 이유는 마진이 굉장히 일단 수주를 해오는데 굉장히 싼 값에, 헐값에 일단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행은 좀 없어지는 건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하고도 같이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선박금융 자체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럽이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유럽 경기가 무너지고 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근데 선박금융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수주를 할 때 좀 적은 가격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저가의 수주를.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어닝 쇼크를 크게 한번 잃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악성 그 수주 잔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점차 이제 지연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 내구적인 부분에서 내력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그 어닝에 대한 쇼크가 크게 심각하게 이제 발생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좀 낮은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부문 저가 수주에 대한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GS건설 분석까지 들으셨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 볼까요? 탑4 네 번째 건설주는요, 대림산업입니다. 대규모 수주, 유화 사업의 부문이 기대된다. 자, 대림산업은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해서 이란 지금까지 2003년 이후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다. 아까 해외 전체로는 GS건설이 1위인데 또 이란 쪽은 대림산업이 많이 수주를 따냈었나 봐요. 네, 지금 과거에 이제 이력들을 보게 되면요. 예. 이란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업체들은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GS건설, 대림산업 이렇게 이제 세 기업 정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본다면 대림산업 쪽이 좀 더 이제 큰 수주 금액을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이제 투하스 터미널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한번 발생됐었는데 네. 사실 이제 대림산업은 건설업체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림산업은 이제 다른 건설업체들하고 다르게 유화사업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천 NCC를 통해서 이제 유화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들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했을 때 건설업체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낮게 평가를 내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발생되는 모멘텀 자체가 이란 핵협상에 대한 타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건설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큰 파동을 이루고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유화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크게 보이지 못한 이상은 같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네요. 그러니까 건설주를 우리가 알 때도 어떤 기업은 뭐 해외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국내 주택만 하고 또 지금 대림산업은 건설 외에 유화 부분을 하니까 이게 사업을 어떤 걸 하는지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건설주들 다 이제 뽑아온 이유 자체가 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건설업체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지금 포천파워라는 포천파워를 통해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력에 대한 그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 자체가 내년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림산업은 유화 사업도 주택 부문과 건설 부문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볼 차례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름이 가장 긴 종목,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화면 다시 보죠. 네, 탑5 마지막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더딘 실적 회복 속도, 단기 대응. 이거 약간 조심하라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좀 두려운 마음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이제 1분기의 어닝 쇼크에 대한 가능성은 뭐 축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질 걸로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나요? 기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유가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일부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수주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취소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 대비했을 때 일단 저유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민감하게 또 반응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업체들이 올라올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하실 뿐이지 그 이외에 이제 실적은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은 국내 주택과 아주 100% 의존도를 갖고 있는 현대산업이 있었고요. 유화 부분도 같이 갖고 있는 대림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유가의 의존도가 건설주 간에 가장 높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라고 반드시 강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탑픽주 꼽아볼 시간이네요. 오늘 탑 오브 더 탑 5개 종목 가운데 사실은 삼성 엔지니어링 빼고 4개 가운데 탑픽주는 뭡니까? 네, 오늘 탑픽주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네, 실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때
탑픽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방송을 네. 면밀히 또 함께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럴 줄 알았어 하실 건데 아까 실적이 가장 좋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충분히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실적이 단순하게 이제 이 건설사만 좋은 게 아니고 해외 쪽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수주 탑픽 안에 이제 10개 기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현대건설도 참 이 이란 프로젝트에 수주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셨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 건설 수주 동향 자체로 봤을 때도 다른 건설 업체들 대비했을 때 수주도 좀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건설을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시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탑픽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급과 가격까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주가가 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반등이 나왔던 건 어느 시점이었냐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는 꼽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탄력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이제 국내 쪽도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건설업종은 충분히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현대건설의 이제 투자 목표가하고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의 경우에는 한 65,0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6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그동안 이제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물렸던 분들은 이제 65,000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65,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매수 가격은 현재 자리에서 현재가 54,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54,000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인 49,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이 안에서 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매수가는 49,000원에서 50,000원, 목표가는 6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밑으로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46,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막혔던 해외 수주가 뚫리는 분위기에서 건설주 오늘 좋게 보셨고 그 가운데 탑픽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건설주 모아가자 관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인사 나누기에 앞서서 주말에 강연회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저하고 이제 이광무 멘토하고 멘토입니다. 둘이서 예. 합동 강연을 진행하고요. 그 강연의 장소는 미아지점 NH투자증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는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오시면 소외받지 않는 전략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무료 방송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4시에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4시에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가 투자 전략, 단기적인 대응 전략들과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받고 싶지 않으신 분,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 강연에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저는 많이 공부했는데 건설주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고맙습니다.